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초 작가님의 천산마검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초 작가는 정통 무협 위주의 글을 쓰는 걸 알 수 있으며 작품마다 좋은 평점이 보여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교의 교주 형련정은 자신의 측근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미래를 맡기며 강호의 운명을 뒤흔들 복수를 준비합니다. 형련정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무공과 비급을 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호에서 전설로 남게 되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강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형련정의 무공서를 찾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무림은 더욱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호의 중심지 천산 근처 모용세가의 수하들이 형련정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무덤은 복잡한 진법과 기관으로 가득 차 있고 결국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비급과 검이 담긴 함을 손에 넣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용세가의 울룡대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희생됩니다. 무덤 발굴 작전은 성공하지만 그 후 생존자들마저 배신당해 모두 살해됩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 하나이가 몰래 살아남아 무덤 근처에서 은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울룡대 출신 무사왕경은 죽음 직전의 상태로 살아남아 무덤 근처에 버려집니다. 중상을 입고 단전이 파괴된 그는 절망 속에서 생존하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왕경을 발견한 쌍둥이 중 살아남은 아이가 그의 생존을 돕습니다. 왕경은 아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무공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습니다. 왕경은 무공을 전수하며 소년을 점차 강하게 키웁니다. 목판에 무공의 구결을 적고 훈련하며 소년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왕경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며 생명의 한계를 느낍니다. 왕경은 마지막으로 소년에게 진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복수보다는 밝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왕경의 죽음 후 진명은 홀로 무덤에서 탈출하기 위해 절벽을 오르며 수년을 보냅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공을 단련하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절벽을 오르는 도중 내공의 성장을 경험하며 마침내 절벽 위로 올라와 바깥 세상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끝없는 협곡과 미로 같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나갈 수 없는 턱 같은 곳입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찾는 동안 진명은 늑대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늑대의 가죽을 벗겨 추위를 맞고 늑대 고기를 먹으며 스스로를 지탱합니다. 그러나 천산의 험난한 환경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미로 같은 봉우리에 갇혀 길을 잃게 되고 이곳이 과거의 모용세가가 설치한 함정임을 깨닫습니다. 진명은 미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절벽과 협곡을 따라 탈출 경로를 모색합니다. 수년간의 고된 탈출 시도 끝에 진명은 절벽 아래 급류를 따라 초원지대로 나아가며 마침내 천산의 미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외부의 강자들과 맞서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을 더욱 단련하기로 결심합니다. 늑대와 같은 맹수를 상대로 실전을 통해 무공을 갈고 닦으며 점차 강호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갖춥니다. 진명은 늑대와 공 같은 맹수들과 싸우며 수많은 가죽을 모으고 자신의 무공을 단련합니다. 1년 동안의 수련을 마치고 더 이상 산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진명은 천산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진명은 가죽을 가지고 하산하여 초원의 작은 촌락에서 곽 노인을 만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진명을 경계하던 곽 노인은 그의 선한 본성을 확인하고 진명을 환대하며 중원으로 가는 여정에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곽 노인과 가족들은 진명에게 세상의 법도를 가르치고 말을 타는 법과 예의범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진명은 곽 노인의 배려로 마을을 떠나며 새로운 길을 나섭니다. 곽 노인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진명은 초원과 황무지를 지나며 여정을 이어갑니다. 중간에 마을에 들러 가죽을 판매하고 식량과 필요한 물품들을 구합니다. 진명은 걸으며 왕경에게 배운 무공을 꾸준히 수련하며 보법, 검술, 비도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공은 점차 실전적이고 유려한 형태로 발전하며 그의 내공도 더욱 단단해집니다. 길을 잘못 들어 몇 번을 헤매다 마침내 큰 마을에 도착한 진명은 사슴뿔과 같은 물건을 팔기 위해 상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명은 사기꾼처럼 보이는 중개인 가효와 엮이게 됩니다. 진명은 가효의 도움으로 사슴뿔을 팔기 위해 노력하지만 마을 상인과의 거래는 순탄치 않습니다. 상인은 진명을 의심하며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가효는 진명을 대신해 거래를 중개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가효는 자신과 동행하자고 제안하며 더 큰 마을에서 가죽과 물건을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것이라 설득합니다. 진명과 가효는 동행을 시작하며 사막으로 향합니다. 가효는 말과 수레를 구하며 여행 준비를 돕지만 도중 늑대의 습격으로 진명은 다리를 물리며 위기에 처합니다. 홀로 늑대를 처치한 진명은 가효를 찾아가지만 강도들에게 붙잡힌 가효를 발견합니다. 가효는 심한 부상을 입고 고통받고 있었고 강도들은 그를 조롱하며 천천히 죽이려 했습니다. 진명은 망설임 끝에 13명의 강도들과 맞서 싸우며 처음으로 사람을 상대로 사륙전을 펼칩니다. 힘겨운 싸움 끝에 강도들을 모두 처치한 진명은 가효를 구출해 부상을 치료하던 중 강도들에게서 지도를 발견합니다. 이 지도는 진명의 과거와 관련된 비밀이 담겨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진명과 가효는 위험을 피해 사막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 두 사람은 심각한 갈증과 식량 부족에 시달립니다. 진명은 가효가 보여준 사막 횡단의 노하우와 생존 지혜를 배우며 위기를 극복해갑니다. 도중 거센 모래 폭풍을 만나 폐허 속에 피신한 두 사람은 샘을 발견해 목숨을 부지합니다. 진명은 폐허 내부에서 벽화에 새겨진 고대 무공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익히며 무공을 갈고 닦습니다. 가효는 금과 은으로 된 제기를 발견해 기쁨에 차지만 동시에 이 폐허의 과거와 비밀을 엿보며 긴장감을 느낍니다. 벽화를 완전히 기억한 진명은 폐허를 떠나며 그림을 모두 지웁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막을 힘겹게 가로지르는 동안 서로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사막을 횡단하던 중 진명과 가효는 비응대라 불리는 무천련 소속의 3명의 무사와 만납니다. 비응대의 무사들은 천상 근처를 탐문하던 중 모래 폭풍에 낙타와 물품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효는 그들과 동행하며 은근히 그들의 속내를 파악하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진명과 가효는 비응대의 목적을 알 수 없었지만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 협력합니다. 한편 가효는 진명에게 비응대의 사람들을 의심해야 하며 그들이 사막을 벗어나면 자신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가효는 흐르는 모래를 활용한 함정을 계획하며 진명에게 적들을 먼저 제압하자고 설득합니다. 진명은 그동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을 다잡고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치킨이 아닌 성장형 소설이고 탄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볼 만한 소설입니다. 적당한 로맨스도 들어가 있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내용과 흠잡을 데 없는 구성으로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